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복수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 밑 깊은 물살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노인네. 하지만 그분의 과거를, 그분이 쌓아온 인연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녀딸조차도요. 상견례 자리에서 손녀가 무시당한 걸 본 할머니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서 박지연, 28살 대기업 마케팅팀 대리는 상견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지연에게 오늘은 특별히 긴장되는 날이었죠. 할머니 박영숙은 75. 평생을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지연이가 알기론 그랬습니다. 오래된 코트, 다른 구두, 화장기 없는 얼굴. 누가 봐도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네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견례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혼자 가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내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니? 걱정 말고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을게.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조용히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요.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예비 남편 측에서 정한 곳이었죠. 코스 요리 1인당 15만 원. 지연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 민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이 할머니 박영숙입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 30분간 예비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연의 옷차림부터 가방, 신발,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까지 평가하듯 훑어보는 시선. 대화는 점점 신문처럼 변해갔습니다. 직장은 어디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지연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재산 같은 건 좀 남기셨어요? 집은요? 자가는 있어요? 지연은 작은 빌라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요즘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집도 있어야 하고 양가 집안이 다 도와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애 봐줄 사람도 없잖아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어머, 그래도 너무 연세가 많으신데 요즘 애들은 체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할머니는 찻잔을 꼭 쥐며 참았습니다. 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뭐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집이라서요.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도 50명이나 되고 매출도 꾸준하고 요즘 애들 능력 있어도 시집 오면 다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집안 체면도 세워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지연 씨 같은 조건이면 우리 집엔 과분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테이블 위에 울렸습니다. 지연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재단하는 데는 여러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소한 예의는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어머, 예의라뇨? 전 사실을 말씀드린 것 뿐인데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데요. 그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마음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무도 후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 봄비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고 할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다. 절대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집안 배경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저런 집안으로 보낼 순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정장을 입고 큰 빌딩 앞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 자신이었죠. 5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 박영숙은 당시 가장 크게 성장하던 무역회사 제일무역의 간부였습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렵던 그 시절 할머니는 오직 실력으로 자리를 쌓아 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남자 직원들이 기피하는 해외 출장도 마다하지 않았죠. 회사의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부장. 그 길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박영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할머니 밑에서 일을 배운 젊은이들. 그들은 지금 한국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김동현. 당시에는 수습사원이었던 그를 할머니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무역계약서 작성법부터 협상기술까지 모든 것을. 김동현은 할머니를 평생의 은사로 여기며 매년 명절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신영은행 전무 김영미. 할머니와 함께 일하며 금융의 기초를 배웠던 후배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날 때 할머니가 앞장서서 싸워줬던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죠. 그 외에도 수십 명. 정계, 재계, 금융계 곳곳에 할머니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혼 후 출산을 하면서 육아와 회사 생활 두 가지 모두를 완벽하게 잘할 수 없기에 1980년도 중반에 남편과 가정을 선택한 것이죠. 그때도 주변에서는 아까워했습니다. 임원 자리에 힘들게 올랐는데 왜 그만두냐고.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낳고 사위를 얻고 손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딸 부부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할머니는 어린 지연을 혼자 키웠습니다. 평범한 할머니로서
그래도 이전의 인연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고 설날이면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옛 동료들은 할머니를 선배님, 은사님이라 불렀지만 지연은 그저 할머니의 옛 직장 동료들이려니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지는 전혀 몰랐죠. 할머니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의 과거나 인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랬으니까요. 그리고 지연은 정말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아이로. 하지만 오늘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지연의 가치를 짓밟았습니다. 부모가 없다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배경이 없다고.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출근한 후 할머니는 오래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성그룹 대표 번호. 비서실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동현 회장.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녀의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상대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 회장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성일산업.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계약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장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영은행 김영미 전무. 그녀에게는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강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지연의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의 재정 상태와 회사 내 평판을. 3일 후 김영미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받고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7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각이 잦고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평가였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다 드러나는구나.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른 법이니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연아. 하지만 할머니가 너를 지켜야겠다. 그로부터 2주 후 민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성일산업에 첫 번째 타격이 왔습니다. 한성그룹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부 방침이라는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민수의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좋다며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계약을 끊는다니. 급하게 다른 거래처들의 연락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비슷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영산전자, 대산자동차 모두 계약 재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고 자금줄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 되었죠.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회사가 무언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모든 게 틀어지는 건지.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사는 무너져 갔습니다. 같은 시기 민수도 개인적인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연과의 관계는 상견례 이후 어색해졌고
무엇보다 회사에서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로 잃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밤잠을 설쳤고 그것이 업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각은 일상이 되었고 업무 보고서는 제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죠. 상사는 여러 번 경고했지만 민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에 대한 압박감, 아버지 회사의 위기, 지연과의 관계 악화.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인사팀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권고사직. 민수는 상사로부터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민수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망해가고 자신은 일자리를 잃었고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회사 그만뒀어. 권고사직 당했어. 전화기 너머 지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걱정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고 지연 앞에서 더욱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지연의 위로는 진심이었지만 민수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쉽게 말하지 마. 너는 안정적인 직장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빚까지 있다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불행을 지연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에서 할머니가 부모님께 대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지연의 집안이 너무 초라해서 모든 게 틀어진 거라고. 지연은 참았습니다. 민수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를 욕하고 지연의 처지를 비하했습니다. 결국 2개월 후 지연은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민수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차피 넌 나 같은 루저 필요 없겠지. 그런 말 하지 마. 난 내가 힘들 때 옆에 있고 싶었어. 그런데 넌 날 믿지 않았잖아. 내 할머니나 모시고 잘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별이 옳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방황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 푸념했습니다. 인생이 망했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 회사의 옛 직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그 직원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회사가 갑자기 망한 거 이상하지 않냐? 내가 들은 얘기로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대. 한성그룹 회장이 직접. 민수는 술잔을 멈췄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왜 중소기업 하나를 없애는데 회장이 직접 나선단 말인가? 그날 밤 민수는 미친 듯이 검색을 했습니다. 박영숙 한성그룹 관계. 그리고 찾아낸 오래된 신문 기사. 1975년 제1무역 여성 최초 부장 승진 박영숙. 또 다른 기사에는 한성그룹 회장이 은사를 잊지 않는다며 은퇴한 박영숙 전 이사를 정기적으로 찾아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연이 할머니?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회사가 무너진 이유, 계약이 끊긴 배경, 자신이 해고당한 진짜 이유.
상견례 날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후회는 그제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지연은 달랐습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업무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이별의 상처를 일로 극복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지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더 열정적이고 더 프로페셔널해진 모습. 프로젝트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냈고 고객사로부터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 후 팀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훌륭했다며 다음 달부터 팀장으로 승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연은 29의 나이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죠. 그날 저녁 지연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다. 내 힘이야.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할머니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라고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라고. 그해 겨울 회사 세미나에서 지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진그룹 기획팀의 이준호. 지연의 발표를 듣고 다가와 업무 협업을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지연은 준호가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는 조용했지만 진중했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지연과 일하면서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민수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과거에 묶여있지 마라. 내 앞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라. 지연은 준호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했습니다. 준호는 지연의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할머니도 준호를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1년 후 준호가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결혼해도 될까요? 그래, 그 사람이라면 괜찮아. 할머니가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야. 상견례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당당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따뜻했고 지연과 할머니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지연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이랬어야 했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모든 면에서 배려해 주었고 지연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 준호의 어머니가 함께 가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지연은 할머니와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궁금했던 것을 물어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민수랑 그 집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 할머니가 하신 거 맞죠?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은 아니었지. 지연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작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좀 과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인생을 맡길 순 없었어. 할머니? 할머니가 그런 힘이 있으셨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 신문 기사 스크랩들. 지연은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옛날엔 좀 이랬단다. 제일무역 있잖니. 거기 창업 멤버 중 한 명이 할머니야. 지금은 다 늙었지만 인연은 남아있더구나.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야.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렴. 할머니와 지연은 오랜 시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지연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이제 회사의 임원이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8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지연과 준호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증조 할머니, 우리 엄마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말이야. 힘들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착하고 성실했지. 증조 할머니는요? 어렸을 때 뭐 하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단다. 주방에서 이 대화를 듣던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손녀를 위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준 이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식사 후 지연과 할머니는 둘이서 베란다에 나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이들한테 할머니 얘기 많이 해줘야겠어요. 무슨 얘기를?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것.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가르쳐 주렴. 며칠 후 지연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10년이 지난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한눈에 봐도 힘들게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민수야. 오랜만이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밝은 미소.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 결혼했다며? 응, 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다행이다. 너도 잘 되길 바랄게. 고마워.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손주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이런 할머니를 만나서 이런 가족을 가져서.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지연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옛날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정말 다 털어낸 것 같다. 다행이다. 내 선택이 옳았다. 사람을 무시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것 후회하지 않는다. 지연이는 이제 행복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길고도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내용이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함께한 시간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지만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복수입니다. 할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 대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녀의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랑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함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의시되고 남을 깎아내리는 강함. 그리고 조용히 옆을 지키고 필요할 때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강함. 할머니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조용히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누군가의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른의 복수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평생 남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처럼 사랑의 힘은 증오보다 강하고 조용한 행동은 시끄러운 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